과거 실적 기준으로는 명실공히 굉장히 싼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사고 싶은 주식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네. 대표님, 제가 최근에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운용 자산에 예. 숫자가 좀 바뀌었다고.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희가 지금 수타코가 3조 5천억까지 늘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한 4, 5년간 수타코 2조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2조. 예, 그래서 수익률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간접 투자 시장 자체도 네네. 사실 좀 침체기였었거든요. 뭐 사모펀드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적인 목표를 잘 잡지 않는 편인데, 요 정체 구간은 한번 뚫어보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좀 세우고, 네. 이제 같이 열심히 함께 했는데, 네.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이걸 이제 기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었죠.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요? 뭔가 가져와 주셨던데. 제가 이제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스포츠 팀들이 왜 네. 좋은 성과를 거두면은 네. 이렇게 선수들한테 그 링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게 되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평생에 사실은 자랑거리고. 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다 새겨가지고 네. 골드링을 제작해서 포상금과 함께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야, 여기 3조 달성 적혀 있고 옆에 최준철 이건 직원들 이름이 다 네네. 적혀 있는 거겠죠. 예. 요게 18K인가요? 24K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24K의 6돈. 가격은 이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 금값 좀 좋지 않나요? 가격은 한 180만 원 정도 아, 하는데 일단 기념이면서 네. 이제 보관해 둘 수 있으면서 네. 이제 저희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네. 혹시나 필요할 때 이제 환금성도 갖출 수 있게끔. 약간 그거 같은데. 이거 어벤져스. 그러면 이제 여기 둘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죠. 우정고가 늘면 이제 타노스가 될 수도. 스포츠 야. 팀에서 영감을 좀 받았고요. 네네. 같이 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거를 함께 자축하면서 회사가 사실은 제가 줬다기보다는 회사가 준 거죠. 회사가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야,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이 제가 알기로 한 40분 정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럼 직원분들은 요거 외에 뭐 다른 좀 이런 거 에피타이저면 뭐 하나 본 선물이 더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포상금을 또 따로 포상금. 반지와 함께 야. 그렇게 포상금 해서 어떻게 기념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직급별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네.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디자인해서 제일 오래 다니셨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죠. 이게 약간 그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회사의 CEO가 그 배당금을 높여서 그게 사실은 고객을 높였다기보다는 자기가 더 가져가기 위해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제가 그 축하하는 받아갈 수는 자리에 없으니까. 빠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어쨌든 제가 가장 이제 오래 근무를 하면서 네. 힘든 시기를 같이 넘긴 사람들이 더 감사함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어쨌든 이 수탔고 VIP 자산요 3조 달성 기념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 작가 TV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그 전에 정체 현상이 있었고 이제 뚫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 데는 뭔가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사실 시장이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왜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시장은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라고 네.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일단 저희처럼 이제 스타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시장의 색깔에 따라서 똑같이 노력을 하지만 보상이 좀 큰 경우가 있고 시장의 보상이 작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밸류 스타일들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오는데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데 이제 조직원들이 같이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가치주들이 좀 소외되던 기간에 이제 잘 연구를 해서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좋고 싼 종목들을 계속 담아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상을 올해 좀 크게 받은 셈입니다. 그렇죠. 아니 저도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만 눈치를 좀 채고 있었는 게. 그 게스트 분들이 오면 이제 아무래도 뭐 따로 밥이든 술이든 뭐든 이제 아무래도 사석에 또 얘기할 것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 종목이 나올 때가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흘러 지나가듯이 종목 딱 하나 뭐 얘기하고 하는 거 나중에 살펴보면 올해 좀 그랬었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좀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도 사실 성적이 이제 좋았고, 근데 그 성적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40종목이 있는데 이게 골고루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 저희가 지금 60% 제가 이제 담당하는 펀드가 60%가 조금 넘는데 그렇게 낮다기보다는 몇몇 승부주라고 할 만한 비중이 크고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느냐가 그 해 성적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그랬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던 거죠. 올해 운용 성적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네. 이제 관리하는 1임 계좌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인 계좌라고 대표 하면 펀드,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이제 1임이 있고 사모펀드가 있는데 네. 저희가 창사 이래로는 계속 1임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고 2018년부터 사모펀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레코드가 길고 제가 계속 운용을 해왔던 게 1임 계좌고, 예, 그게 이제 저희의 대표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수익률이 60%가 조금 넘었고, 올해만. 예, 그러니까 2003년부터니까 누적으로는 18년 동안 이제 1,200%가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이 더해지면서 좀 누적 수익률도 크게 올랐고, 2003년에 1억 넣었으면 지금 12억 됐다는 뜻인 거잖아요. 심플하게만 정리하면. 13억이 된 거죠. 예, 그치. 1,200%니까요. 원금. 정확하게 집어주시네. 네. 예, 실제로 제가 그때 가입하셨던 분 아직 남아 계신데 그걸 보고 네네. 있으니까요. 와.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2018년부터 했는데 아무래도 사모펀드는 종목도 좀 작고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1인보다는. 그 중에는 뭐 150%가 넘은 펀드들도 있고, 뭐 두루두루 거의 한 60%에서 한 150%에 걸쳐가지고 네. 펀드들이 냈으니까, 뭐 일단 저는 대표 펀드도 중요한, 사실 저희 고객분들이 아주 다수시기 때문에 고루고루 성적이 펀드들이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도 올해는 좀 두루두루 다 매니저들이 다 잘했다라고 평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열심히 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 모아서 찾아. 그때서부터 제가 하는 또 것보다- 수익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사실 대표님 작년 별로 안 좋으셔. 그렇죠.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데 네. 사실은 안 좋을 때 오셔서 좋은 때를 함께 하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사실 안 좋을 때 오신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런 면에서 저희 고객분들도 네. 어려운 때 용기 있게 오신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안 좋을 때 꼭 말씀해 주세요. 요즘 회사가 좀 안 좋다고. 네, 안 좋으면은 사실 맡기기 무서우시고 투자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이제 창업한 게 18년 전, 2003년에 대학교 4학년 때 사실 이렇게 자산운용 관련된 회사에 창업하기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현재는 어쨌든 3조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니까 네. 뭔가 요 이제 반지 링도 만드셨을 때 기분도 되게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세요? 돌아보면? 일단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다는, 진짜 제가 럭키를 보면서도 이제 깨달은 바가 많았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아 진짜로? 예, 진짜로 운이 좋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데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될 때 이제 자신감 있게 많이 사면 그게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한참 이제 하던, 그리고 투자자문사를 설립했던 그 시기가 네. 우리나라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거래되던, 특히 좋은 회사들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주식을 샀었거든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뭐 코리아에서 돈을 벌었지, 좋은 종목들이 참 많이 쌌는데, 그래서 왜 하필 한국이었냐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보는 글로벌 매니저 입장에서 한국이 가장 쌌었답니다. 근데 저는 국가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마침 이제 거기 있었던 거기서 거죠. 태어난. 네. 마치 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예. 그래서 제가 당시에 지금하고 비교하면 실력이 그냥 미천한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었고, 심지어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고, 네.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네. 그런 시기가 잘 맞물려져 있었던 게 저는 크지 않았나 싶고요. 네. 뭐 운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들 똑같이 이제 노력을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은 그의 그 이상의 보상을 받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좀 성과가 저조한 경우들도 있는데, 성과가 어쨌든 누적으로 괜찮았던 거는 네. 운이 좋지 않았나. 그리고 운용고가 커지면서 느끼는 거는, 네. 작을 때보다 확실히 운용고가 이제 조 단위로 커지게 되면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해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뭐 개인 투자할 때 혼자서, 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고 할 때는 김명국 대표랑 같이, 그러니까 2인 체제로 거기서 이제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이렇게 오면서 이제 팀 플레이에 계속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커졌는데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래도 거기에 맞는 그런 성과들을 냈던 거는 결국에는 좋은 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재능이 있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친구들을 계속 저희 회사로 오게 해서 이제 잘 보상하고, 예, 일에 의욕을 낼 수 있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내부에서 창출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조가 넘는 자산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미 제 혼자 뭔가 하는 능력 이미 벗어났고, 그렇죠. 3조가 넘는. 예, 심지어는 오늘 뭐 얘기 드릴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희 동료들이 찾은 그런 종목들을 그냥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 뿐인 거죠. 네. 예, 그 뒤에는 그런 어떤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계속 깨달으면서 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요 영상을 이 대학생분들, 취업 준비생인 분들이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 제 주변 친한 동생도 이 VIP 자사운용이라든가 이 자기 입사하고 싶은 자사운용사들이 몇 개 아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중에 한 군데 또 대표님 회사 얘기해 주시던데 우리 회사에 관한 PR 네. 한번 또 취업 준비생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가치 투자를 네. 한번 평생 할 수 있도록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회사의 어떤 투자 철학, 확고한 투자 철학, 그리고 리서치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동료들의 어떤 수준, 그리고 자유도, 거기에 또 성과에 걸맞는 보상, 뭐 이런 면에서 18년 동안 정말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는 내부의 교육 기능들 잘 또 가르쳐 드리고, 물론 이제 가치 투자 한정된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가장 좋은 선택지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드리고 관심 싶습니다. 있는 분들은 지원해 네. 주시고요. 불합격해도 그건 제 탓은 아니니까. 누구나 다 합격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한국이 가장 싼 시절에 이제 예. 투자를 했는 게 대표님이 운이 좋았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네. 한국주의 시장이랑 미국주의 시장은 네. 지금 싼 건지 어떤 건지 여쭤보려고 예, 예. 하는데 현재 시장 좀 점검 좀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작년은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크게 오른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뭐 미국 시장이 좋았고요. 중국 시장은 훨씬 이제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좀 안 좋았고요. 여러 변수가 생겨가지고. 사실 저는 20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핫 플레이스였고요. 네. 여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또 금융위기 이후에는 또 그렇게 핫한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모바일로 생태계가 전환이 되면서는 사실 그다음부터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중국 시장 이 각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소외되어 있는 기간들이 좀 길어졌었는데 작년에 한번 이제 반짝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을 겪으면서 사실 주식들이 많이 다시 싸졌습니다. 뭐 요즘 뭐 피크아웃 논란이다 해서 그렇죠, 사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빠지고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과거 성적 기준으로는 과거 실적 기준으로는 명실공히 굉장히 싼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저희도 현금 비중이 지금 굉장히 적거든요. 네네. 사고 싶은 주식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평가된 시장으로서의 면모가 한국 시장의 지금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저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전 세계의 표준을 주도하고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질 수 없는 수준으로 주주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숙한 이제 그런 회사가 좋으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작년과 올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코로나 환경에서 우회로 굉장히 수혜를 받던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걸 반영했다고 하면은 이게 좀 잦아들면서 사실은 다시 미국 시장이 올해 들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특히 이제 공급망 뭐 붕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졌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조금 더 각광을 받았는데 저는 두 개가 이제 뭐 한국 시장은 틀리고 미국 시장은 맞다 이거라기보다는 저는 두 시장은 다르다. 그리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현지 국가에 대한 지식, 현지 국가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속도, 그리고 뭐 저평가된 가격 이런 것들을 두루 따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국 시장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전반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현금 비중 얘기해 주셔서 시청자 질문 한 개만 좀 먼저 드리면 VIP 자사운용의 현재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만약 현금 비중이 작다면 이는 현재 싼 주식이 많다는 뜻일 텐데, 그리고 나아가 내년도 전반적인 업황이나 경제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라고 훈훈스킬님이 남겨주셨죠. 시장을 좋게 본다기보다는요. 사고 싶은 주식이 현재 많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현금 비중 한 1, 2%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1, 2%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덜 매력적인 걸 팔아서 더 매력적인 걸 사고 이제 이 작업들을 근 한 2, 3개월간은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일단 현금 투입을 하면서 지금은 현금은 뭐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기존 주식을 좀 팔고 새로운 주식을 좀 사고 그렇게 이제 잠재 수익을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 자체를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 뭐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 박스피 같은 느낌의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레벨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네.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값도 싸고 실적들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경기가 올라오는 국면이고 코로나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네. 계속 뭐 심해지기보다는 완화되는 혹은 적응하는 분위기로 갈 거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뭐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다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자신 있게 위로 가기에도 좀 한계가 있는 결국 이 박스권 하에서 네. 싸고 좋은 종목을 계속 찾아서 네. 이제 올해처럼 올해 시장은 많이 안 움직였지만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처럼 내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퀄리티에 비해서 저는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저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오미크론 굉장히 확산되고 있으면서 뭐 투심이 좀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을 우리 모두가 좀 대부분 예상하고 있던데 네. 좀 향후 어떻게 좀 보고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확진자 수가 네. 어느새 저는 이제 잘 안 나가니까 예. 잘 안 보고 있다가 며칠 전에 보니까 6-7천 명이 예. 보고 있더라고요. 이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들을 네. 가지고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네. 이게 처음 가보는 길, 인류가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속단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때 이 바이러스의 퍼지는 양상이라든지 뭐 치명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류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 강도를 체크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과 이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짝 잊고 지금 이제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좀 첨예한 이슈였잖아요. 맞아. 이제 오미크론도 비슷한 상황이 다시 전개가 되고 그것들에 대한 대응책이 결국엔 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언제 끝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나갈 때 좀 또 단계 나올 수도 있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장기적 낙관론의 그 철학의 토대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는 결국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극복해낼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기업들도 그냥 놀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이제 장기적인 낙관론을 깔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 문제도 저는 결국에는 극복해낼 것이다. 네. 하지만 그 시기를 예단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바이러스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연준은 저는 네. 자산 시장을 무리하게 깨트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뭔가 극단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자와 네. 저는 저 같은 이제 투자자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는 어떤 데이터가 완벽하게 다 나오기 전에 한 발 앞서서 행동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한두 발짝 앞서야 된다. 네. 그리고 한 70% 정도 확실하면은 일단 몸을 움직여야 된다. 이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다 확인하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럼 늦죠. 늦지만 훨씬 안전하고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면 불과 두세 달 전에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을 거야 네. 라고 얘기했더라도 말을 쉽게 바꾸죠. 데이터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가 바뀌었으니까 조치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나오면은 또 한참 빠르게 올리려고 하다가도 네. 속도를 좀 줄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후적 대응에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단하기가 어렵다. 네.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거를 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뭐 말이 바뀐다 아니면 저렇게 계속 추세가 갈 거야 이렇게 속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데이터를 보고 네. 거의 똑같은 향후 예상과 처방을 하는 네. 그런 집단이다, 페드는. 네. 근데 하지만 이 페드가 뭔가 무리하게 자산 시장을 깨트리려고 깨트릴 하지는 것 같지 않고 않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운전을 잘하고 있다. 노련하게 하는
잘했기 때문에 운전자다. 연임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드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뢰감이 있는 거죠. 네네. 그거를 훼손할 만한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일단 시작한 테이퍼링은 그거는 뭐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금리를 건드리는 건 또 테이퍼링을 끝내가면서 네. 또 추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시기나 폭은 지금 예단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길게 보면 결국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간 거는 명백한 확실하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즘에 뭐 오미크론, 뭐 연준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 금리 빼고 또 관심 가는 경제 뉴스라든가 뭐 이슈 뭐 네. 있으실까요?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 중에서 네. 최근에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임금이거든요. 임금이요? 예. 공급망이나 원자재는 저는 해결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망은 결국에는 뭐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못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붙어가지고 하겠죠. 예, 항구 적체를 풀든 네. 뭐 할 겁니다. 돈 버는데. 네. 그리고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과하면 공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조정되고 이제 이 사이클을 그리는데 이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올라가면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못 내리죠. 예, 그럼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네. 뭐 막론하고 임금 혹은 집값은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금은 올라가면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그냥 항구적으로 가는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람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계속 시급을 올려주고 있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가 저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임금과 뭐 다른 원자재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임금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추이를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오미크론이나 이런 네. 새로운 이제 발생한 사건이니까 이것도 계속 이제 저희도 점검을 하면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담아야 될 것이냐.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별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선 주자들의 어떤 부동산 공약, 네. 예, 국내 부동산을 어떻게 가져갈지, 뭐 제가 볼 때 지금 좀 비슷해진 것 같기는 한데 그거에 따라서 실은 건설, 건자재 이제 이런 업황이 결정이 되고 사실 이 분야는 전체적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모두에게 사실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집과 관련된 문제는.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이제 헝다 문제 때문에 부동산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동안 사실 긴축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축의 방향성을 최근에 약간 좀 다시 부양하는 쪽으로 틀고 있고 부동산도 조금 더 부양하는 쪽으로 틀려고 하는 그 변곡점인 것 같아서 이제 중국의 지금 부동산 대책 혹은 경기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페드의 이제 테이퍼링 속도라든지 이제 금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뉘앙스 이런 것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해 IPO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예 내년에도 굵직굵직한 대어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시장의 전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서 얼마나 큰 IPO들이 진행될 거냐 그리고 새로운 또 종목이 올라오면은 이제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종목과 새로 IPO가 들어온 종목 이걸 이제 비교해서 과연 시장이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겠느냐 혹은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가는 게 맞겠느냐 뭐 이런 것도 IPO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올해 한국 주식이 좀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IPO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수급이 좀 틀어져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네. 이게 어느 정도 논리적인 의견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끼치는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수렴을 하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자원이 다시 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큰 IPO가 들어오면은 이제 뭔가를 팔아야 되는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기존 종목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지주회사가 네.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면 네. 이제 뭐하러 지주회사를 사냐, 사업회사를 사지 이렇게 해서 수급이 이동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소화가 되고 나면은 네. 역시나 펀더멘털의 방향성에 따라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주를 언제 담아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확산세의 속도를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걸 좀 또 딴 걸 보세요? 이게 리오프닝도 자세히 들어가면은 좀 분야가 나뉘는데요. 네네네. 뭐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의 그냥 국내 트래픽 자체가 네. 좀 늘면서 좋아지는 부분들. 어딘데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외식 업체라든지 뭐 상장돼 있는 곳들도 이제 외식 업체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결제 업체라든지 오프라인의 결제 업체. 결제 업체라든지 네네.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뭐 편의점. 편의점은 사실 그 팬데믹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는 걸 줄여서 그렇죠, 그렇죠. 뭐 약국에서 팔리는 약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이제 트래픽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리오프닝에서 가장 전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제 국경을 넘어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화랑을 보였던 산업이었었거든요. 최고 화랑이야. 예, 뭐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요. 뭐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뭐 이런 이제 교류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서로 국경을 열면서 오가면서 그 비즈니스들이 다시 살아날 텐데 네. 요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을 가지고 재고 있는 건 사실 언제 서로들 국경을 열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생기는 비즈니스들이 그게 가장 힘들었죠. 지금은 어떻게 언제 불같이 살아날 것이냐. 그렇죠. 예, 그걸 염두에 두 사실 보는 거죠. 그렇죠. 외식이라든가 뭐 결제업체나 편의점들은 사실 어느 정도 하고 있던 것들도 있었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예,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 때부터 사실 데이터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였는데 네. 사실 뭐 출국이나 입국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은 네. 저희가 위드 코로나와는 별개로 네.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오픈이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 리오프닝의 정점을 찍는 거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들이죠. 그렇죠. 아 진짜 여행 가고 싶네. 해외여행 갔다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2000년 1월에 미국 갔다 온 게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비행기 한 번도 안 타셨어요? 그 이후에? 비행기 해외를 나간 적은 없었고요. 아 진짜요? 예, 예. 아니 뭐 비즈니스든 뭐든. 2000년이 아니고 2020년. 아니 지금 네. 어떻게 20년을 네. 지금 잘못 말씀하십니까? 2020년 1월. 그러니까 한참 코로나 얘기가 네. 조금씩 나올 때, 네, 네. 예, 그때 미국을 갔던 게 마지막. 아 저는 순간 놀랐는 게, 예. 야, 이 대표님이 예. 그 인품이 원래는 좋은 걸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돈을 버시면서 해외를 20년도 안 나가신다고? 아니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2020년 해야 되는데 말실수를 했습니다. 아 대표님도 어쨌든 워낙 까마득하긴 하죠, 근데. 코로나 마지막 시민이 갔다 한 온 번도 게. 못 나갔다 오셨네.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때 이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리오프닝 주에 이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냐면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이미 항공주, 여행주들이 꽤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한번 이게 누적되어 있는 이 수요가 폭발하면 네. 엄청나게들 이제 나가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다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욕망들이 다 비슷하니까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 여행사나 뭐 레저 회사, 그 항공 회사들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회가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